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여수시가 국도비를 포함해 모두 1,189억 원을 투입합니다. 여수시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국비가 80% 투입되는 정부형 지원금과 전남형 긴급생활비 외에 자체적으로도 75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이르면 이달부터 시민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저소득층과 택시 종사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정부, 전남도와 연계해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흥군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 가정에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흥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4,700여 가구에 대해 한시 생활지원금 26억 원을 지급합니다. 고흥군은 저소득 한시 생활지원금을 가구 원수에 따른 차등 지원 방식으로 2차에 걸쳐 나눠 배부하고 내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고흥사랑 상품권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도 지역경제 위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12,250개소를 대상으로 업소당 최대 30만 원까지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 2만 5천여 가구에 9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었던 농업인 공익수당도 이달 말까지 지급을 앞당기고 공익수당은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수 MBC, 광주 MBC, 목포 MBC, 뉴시스 광주 전남과 무등일보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양한 항목에서 여당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먼저 김종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먼저 선거구별 유권자들에게 이번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는 것이 좋은지 물었습니다. 여수시 갑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후보 61.8%, 무소속 이용주 후보 20.7%로 조사됐고 미래통합당 심종 후보 3.1%, 국가혁명배당금당 장수희 후보 0.6%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지 후보와 상관없이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후보가 66.1%, 무소속 이용주 후보 17.8% 등이었습니다. 여수시 을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후보 63.7%에 이어 무소속 권세도 후보가 11.4%를 기록했고 이 밖에 미래통합당 임동아 후보 3.3%, 정의당 김진수 후보 3.2% 순이었습니다. 또 누가 당선될지 묻는 질문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후보 69.7%, 무소속 권세도 후보 10.4% 등이었습니다.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갑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후보와 무소속 노광규 후보가 각각 44.6%와 35.3%를 차지했고 그 뒤로 민중당 김선동, 미래통합당 천하람, 정의당 강병택, 민생당 기도서, 국가혁명배당금당 정동호, 기독자유통일당 이정봉 후보 순이었습니다. 당선 예상 후보를 물었을 때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후보가 48.4%, 무소속 노광규 후보가 31.1% 등이었고 다른 후보들은 5%를 밑돌았습니다.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을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후보가 51.9%, 무소속 정윤화 후보가 23.7%였고 이어서 정의당 이경자, 미래통합당 김창남, 민중당 유현주, 무소속 김종수, 국가혁명배당금당 고주석 후보 순이었습니다.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엔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후보 57.6%, 무소속 정인화 후보 19.2% 등이었고 다른 후보들은 3%를 밑돌았습니다.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후보가 53.7%, 민생당 황주홍 후보가 27.8%의 지지율을 보였고 무소속 김하진 후보 2.6%, 없다와 모르겠다 등의 응답도 8.2%와 7.7% 순이었습니다. 당선이 예상되는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후보가 51.9%, 민생당 황주홍 후보 21.1%, 무소속 김하진 후보 1.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투표 의향과 지지 정당 등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를 문영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모두 35개. 이 가운데 어느 당에 투표할지 유권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이 적게는 34.1%, 많게는 42.3%로 5개 모든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여수 갑을 2개 선거구에서는 열린민주당이, 나머지 3개 선거구에서는 정의당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의 경우 현역 의원이 소속된 민생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11%로 5개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또 비례 위성 정당이 난립한 현실을 반영하듯 부동층의 비율도 최대 25%에 달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동부 모든 선거구에서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여수, 갑을 등 4개 선거구에서는 정의당에 대한 지지도가 두 번째로 높았지만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서는 민생당이 2위로 조사됐습니다. 투표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여수 갑과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을에서는 공약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여수, 을에서는 정당이, 고흥, 보성, 장흥, 강진에서는 인물이 각각 1위로 꼽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투표 의향에 대한 질문엔 모든 지역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꼭 투표하겠다고 답한 반면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1%대에 그쳐 이번 총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 목포, 여수 MBC와 뉴시스, 광주, 전남, 무등일보가 공동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각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2,51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을 통해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0.3에서 26.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여수 M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앞으로 4년 안에 현재 우체국의 절반 정도가 폐국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내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의 적자 가중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전국 직영 우체국의 절반 수준인 677개 우체국의 폐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우편은 물론 서민들의 예금과 보험까지 다루는 생활 밀착형 공공기관이 줄면서 특히 금융 서비스가 부족한 농어촌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여수시 의회도 최근 결의문을 통해 우체국이 지닌 공공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주민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할 보편적 서비스를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라며 폐국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순천시의 인구가 여수시의 인구를 앞질렀습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지방 소멸 시대에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요. 순천시의 인구가 늘어난 배경을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8만 1,873명을 기록하며 전남 제1의 도시로 자리매김한 순천시. 오랜 기간 1위 자리를 지켰던 여수시의 인구마저 추월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구 증가의 주 원인은 인구 이동이었는데 전입 인구의 65% 이상은 여수와 광양, 고흥 등 인근 지역에서 유입됐습니다. 특히 30대 이동률이 두드러졌는데 출생률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시민단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OECD의 인구 대비 도서관 수 기준을 맞출 만큼 잘 갖춰진 교육 문화 인프라를 인구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인문학적인 것이 우리 도시의 경쟁력이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암묵적 동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고 또 살기 좋은 도시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2012년 신대지구를 조성한 것이 인구 유입에 불을 지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수산단과 광양제철소는 물론 광주 등 인근 대도시와도 인접한 지리적 요충지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겁니다. 4인 가족 구성원을 했을 때 4만 명 정도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과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표방하는 행정이 관광객은 물론 자연 환경과 공생하려는 인구도 끌어당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온 이 생태 환경이 환경이 밥 먹여주냐, 생태가 밥 먹여주냐 이것을 저는 밥 먹여준다로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굴뚝 산업이 아닌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여수와 광양 등 인근 도시가 순천을 추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천을의 인구 유입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순천이 가지고 있는 도시적 서비스 기능을 전입 인구들이
활용, 향유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조이완입니다. 선관위 주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가 어제 목포 MBC에서 열렸습니다. 4년 만에 리턴 매치를 벌이고 있는 김승남, 황주홍 두 후보는 토론 내내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의 민주당 김승남 후보와 민생당 황종 후보가 토론회 자리에서 격돌했습니다. 4년 만에 성사된 리턴 매치. 두 후보는 농어촌 인구 감소 문제 등 지역의 관심 현안들에 대해 각각의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교와 교육에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서 학부모들이 농어촌을 떠나지 않게 하고 또 외지에 있는 학부모들이 좋은 학교를 찾아서 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회계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우리 농어촌의 인구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된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 간 상호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일부 토론회 개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날카로운 진위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유권자들에게 후보 검증 기회를 위해서 알 권리를 우리가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 응해할 의무가 있는 것이 그것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연기한다면서 이렇게 이유를 댈 수 있는 저는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하진 후보 처음에 이 3인 토론회에 찬성하셨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또 반대를 하셔가지고 김하진 후보가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해명을 하실 겁니까? 황 후보가 김 후보의 막말 논란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자 김 후보는 해묵은 네거티브를 중단하라고 막아섰습니다. 좀 네거티브 선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이 논쟁점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 후보도 황 후보가 입법 왕이라는 평가에 대해 과장된 것이라며 날을 세우자 황 후보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승남 후보님, 입법왕이라는 칭호는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언론기관들이 객관적으로 저를 그렇게 보도하고 표현을 한 것을 저는 갖다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집권 여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김승남 후보. 여기에 지역 발전을 위한 중진 역할론을 내세워 지역 표심을 파고들고 있는 황종 후보. 이번 선관위 주간 토론회가 두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 지역사회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21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선거방송 토론회가 여수 MBC에서 열립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을선거구에 출마한 4명의 초청 후보들이 참석하며 공통질문과 주도권 토론 등을 통해 후보자 검증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비초청 후보들의 방송 연설도 토론회가 끝난 뒤에 이어질 예정입니다. 낙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의 가족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보도 내용을 왜곡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할 때 공표할 사항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모 후보의 가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순천시가 2021년 국고 현안 사업 추진 점검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내년 국비 사업으로 모두 168건 4,796억 원을 확보하기로 하고 오는 30일 중앙부처 제출에 앞서 관련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와 원도심 복합문화공간 조성, 금속 소재 부품 특화 지역 조성 사업과 순천시 생물권 보존지역 관리센터 건립 등입니다.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청명과 한식기관의 화재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소방본부가 청명과 한식을 맞아 지난 3일부터 4일간 경계 근무를 한 결과 화재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8건에서 23건으로 39% 줄었고 재산 피해 규모도 5,200만 원으로 70%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봄철엔 산을 찾는 인구가 늘고 논밭 소각이 잇따른다며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수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